네, 2025년 3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앞서서 29번이나 민주당이 탄핵을 한 거는 탄핵으로 계엄을 한 것이다. 공포정치를 한 것이다. 그리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탄핵되고 난 다음에는 내란몰이 공포정치를 또 했지만 그 전에도 탄핵 29번 탄핵으로 계엄 공포정치를 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이 탄핵 계엄을 그리고 지금의 내란몰이 공포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요. 일종의 정치 재판입니다. 예, 29번 탄핵을 한 거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재판을 하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정치 재판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정치를 우리가 탄핵해야 된다. 네. 이러한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한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20억 원을 내놔라. 이거는요, 앞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개 재판을 받죠. 거기서 유죄가 나오면 아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졌을 때 졌지만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500억 원 돈을 토해놔야 됩니다. 토해놔야 될 겁니다. 그거와 별건입니다. 그 500억 원과 별도로 20억 원의 세금을 마음대로 쓴 혐의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청구하고 이재명 현재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은 탄핵을 할 수 없으니까 국민 소환을 해서 형사적인 앞으로의 사법재판에서의 처벌과 별도로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탄핵해야 된다. 전 이런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열렸습니다. 근데 요거 딱 오늘 하루 탄핵 심판이 끝입니다. 다음에는 이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내립니다. 탄핵할 건지 아니면 기각이나 각하를 할 건지. 그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탄핵한 거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장관을 탄핵했는데 어떻게 탄핵 심판이 한 번밖에 안 열립니까? 무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한 것이라서 뭐 이것저것 따질 게 없어요. 이 박성재 장관을 탄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야당 대표를 째려봤다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코미디죠. 뭐 어쩌고저쩌고 써놨지만은 이것저것 따져볼 게 없어서 단 하루의 심리로 끝나고 다음번에 발표를 한답니다. 지금까지 전혀 탄핵 심리를 하지 않은 거는 조지호 경찰청장, 그 다음에 손준성 검사장, 이것 겁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까 그러면 현재 단 2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탄핵 심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호하고 손준성을 빼고요. 손준성은 현재 탄핵 심판 중지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은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같은 사건으로 재판이 되고 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중지한다라고 돼 있어 중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건 중에서 12건이 열렸죠. 이 중에서 심리를 가장 많이 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11번 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리를 많이 한 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그는 3차례 심리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이 2번 심리를 한 건데 안동환 검사,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11번 심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3번 했고 안동환 검사가 2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반부패부장, 4차장 요 3사람이 2차례 심리를 해서 각각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 등
나머지 분들은 박성재 장관까지 전부 다 단 한 번 심리를 열었습니다. 이 중에 아직 결정이 안 나온 게 한덕수 총리, 박성재 장관 등등은 있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11번 심리를 했고, 이준숙 3번, 안동환 검사 2번, 이창수 등 검사 3명 2번, 그리고 나머지 최재의 감사원장 1번, 한덕수 총리는 1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 1번, 그 다음에 박성재 장관도 법무장 1번 탄압. 대통령은 예민하니까 11번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한 번밖에 심리를 안 한다는 거는요, 그래 많아봐야 3번이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사건인데 이게 정치 문제가 됐다는 거야. 탄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근데 무지무지한 사건을 익냥 꾸몄는데 막상 헌재에 가보니까 뭐 다툴 게 없다. 그런데다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왔, 윤 대통령하고 한 총리 걸 빼고 나면은 헌재에서 결정한 거는 전부 다 기각입니다. 뭐 안동환 검사가 5대4, 그 다음에 이진숙 위원장이 4대4로 기각된 건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8대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에? 아니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해서 탄핵을 했는데 헌재에서는 재판할 게 없고 재판 결과는 전부 다 웃기지 마라. 너 국회 웃견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결정할 거는 윤 대통령하고 한덕수 총리 건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심리를 해야 되는 거는 조지혁 경찰청장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앞에 거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렇게 무고하게 탄핵을 한 민주당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물어야 되느냐? 이렇게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국회가 검사 기능은 못하니까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그들의 죄를 주십시오 하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검사들한테 쓴 돈이 검사를 고용한 거잖아요. 4억 6,024만 원 됐습니다. 현재까지인데 요 현재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그야말로 정치적 권력 투쟁을 위해서 국가 돈을 국회가 만들어 쓴 거잖아요. 민주당이 주도해갖고. 그럼 이 돈 탄핵되지도 않을 거, 헌재에서 탄핵 심리할 것도 없는 걸 갖고 돈을 썼으니까 이거 국민들이 내놓으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10억 내놓으라 그래야지. 아직 윤 대통령 건밖에 더 남았으니까. 네.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왜 문제인가 하면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 22대 국회에서 처음 당선자들을 발표했을 때 300명의 당선자 중에서 무려 86명이 전과자란 자료가 있었어요. 선관위에서 나온 거죠. 86명이면은 100명이면 정확하게 3분의 1인데 조금 모자란데 28.6%인가 그래요. 28.666%. 3명 중에 1명이 전과자야. 그럼 대한민국 국회는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나이 한 60 살다 보면은 뭐 음주운전이나 뭐 사소한 폭행, 뭐 말싸다툼 뭐 이런 걸로 전과자가 덜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친구 10명이 모이면 3명이 전과자인가요? 이건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살인행위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죠. 이런 주장은 야당이 특히 많이 주장하는데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자기 기분 좋아갖고 남 죽이는 거잖아요. 이 음주운전을 한 전과자가 유독 많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돼 있어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범죄인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느냐. 사면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제가 늘 사회부성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 전과가 많은 사람 또 교도소에서 오래 산 사람이 검사나 변호사 이상으로 법에 빠삭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 가끔씩 투쟁을 하는 게 무슨 저 위반으로 나를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 또 인권 변호사가 붙어갖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재소자나 범죄자들이 법을 갖고 야단칠 때는 아주 잘 칩니다. 저는 그런 인물로 딱 꼽는 게 정청래예요. 정청래 의원은 전과자입니다. 그리고 보안법 위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 투쟁을 할 때 사람을 몰아붙여요. 근데 그 백그라운드가 보면은 전과자거나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보안법 위반자가 많다는 거지.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86명이라고 그랬죠. 86명을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다 찾지는 못하고 제가 82명을 찾아냈는데요. 전과자.
국민의힘에는 14명, 조국혁신당에는 4명. 이 조국이라고 하는 서울대교수 출신이 뭐 혁신당 그랬 어쩌는데 자기 자신이 우선 전과자고 거기 몇 명 국회의원 됩니까? 4명이 전과자. 진보당에 1명, 새로운 미래에 1명. 더불어민주당에는 무려 62명이나 돼요. 190명 중에 62명. 368. 거의 3분의 1이. 네. 더불어민주당에 유독 전과자가 많습니다. 전과 제일 많은 사람이 전과 5범이 있어요. 전과 5범은 건너뛰고 그 다음이 전과 4범이죠. 전과 4범의 대표가 이재명입니다. 근데 뭐 음주운전도 물론 있고요. 다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범죄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뭘 따질 때 잘 따진다 이거야. 그리고 그 86명, 제가 찾아낸 건 82명이었는데 어쨌든 86명의 전과자 중에 국가보안법 전과자,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그런 전과자가 23명입니다. 보안법 위반자가 23명인데 국민힘에서는 1명, 무소속이 1명, 조국혁신당은 2명이나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19명입니다. 이 19명의 민주당 이름 한번 불러드릴까요? 이하경, 지금 국회 부의장입니다. 방화범, 방공법 위반, 보안법 위반, 방화범 불 지른 사람이 국회 부의장하고, 윤우덕, 이용선, 김남근, 박선원 잘 아시죠? 보안법 폭력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정태호, 김민석,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출신, 전과 4범. 김종민은 무소속이, 서영교, 이인영, 김종민이 무소속이지만 사실상 민주당 아닌가? 이인영, 김태년, 정청래는 보안법 집시법 위반으로 전과 2범입니다. 오기영, 이연희, 진성준, 박홍근, 송재봉, 윤건영, 김성애, 박상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법 위반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참 북한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에 포진해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잘하진 못했어요. 근데 그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고 계엄을 한 직후에 바로 발표했는데 이들이 북한을 대변하고 또 이들과 연결된 세력들이 윤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윤석열 퇴진 탄핵 운동을 벌였습니다. 대한민국 계속 흔들어왔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29번 탄핵을 걸었는데 그게 탄핵 심리를 하는 헌재에서도 뭐 윤 대통령 빼고 안동환 검사장 빼고 그다음에 검사들 빼고 나면 다 하루 만에 한 번만 심리하고 끝날 정도로 단순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다가 현재까지는 전부 다 기각 꾸미는 겁니다. 물론 윤 대통령 건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떨지 모르지만 꾸미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 돈을 썼냐? 한 푼도 안 쓰고 소출을 해주는 변호사 비용으로 4억 6천만 원을 국고에서 썼다 이겁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민주당에 대해서 돈 내놔 국민이 청구해야 되고 그 대표인 이재명을 국민 소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재명은 현재 5개의 재판에 연루돼 있어서 거기 전체가 유죄가 나오면 전과 9범이 되려나? 어떻게 되나? 법이 위반한 게 각각의 사건에 12개니까 전과 전부 다 유죄가 나오면 전과 몇 범이지? 4도하면 16범이 되나? 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도록 허용합니까? 우리 국민이. 정말 우리가 육공체제에 익숙해서 너무 오냐 민주주의를 허용했더니 이 범죄자들 그리고 좌경적인 세력이 들어와서 민주주의 인정 위장해서 대한민국을 마구 흔드는 탄핵 계엄을 하다가 거기에 맞서 진짜 계엄을 했다가 실패하니까 내란몰이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결과로 윤 대통령이 탄핵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와 별도로 무고하게 탄핵해서 변호사 비용 쓴 4억 6천만 원 내놔. 그리고 그렇게 무고하게 탄핵질한 이재명 너 국민 소환해.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